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대한전선 액면병합과 관련을 해서 제가 액면병합을 발표했을 때 너무 조삼모사하다. 이거는 주식이 못 올라가는 것이 회사의 실적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주식수를 줄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겠느냐, 이런 개념으로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또 액면 병합을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임박해 오고 있거든요. 이제 4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5월 15일까지 거래 정지된 다음에 5월 16일 날 이제 1,000원짜리로 재상장되는 상황인데, 일부 제가 또 유튜브에 대한전선에서 들어가 봤더니 액면 병합 후 5만원에서 10만원 간다는 이런 방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그런 내용으로 어떠한 이론적인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좋은 얘기만 할 수 없고 한 상황인데요. 기존의 제 방송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대한전선은 액면병합을 한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4월 초부터 동전주였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하면서 액면병합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이미.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은 대한전선의 오너들이 또는 대한전선 뿐만이 아니죠. 여기 대한전선이라든가 국보라든가 TYM 이런 데가 지금 주가, 대한전선은 100원짜리를 1,000원으로 바꾸는 상황이고요. 국보는 500원짜리를 또 5,000원으로. 한때는 액면 분할이 또 인기였지 않습니까? 주가를 낮춰서 그 평가 금액으로 착시 효과 때문에 저가라는 인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액면 분할이 최고였다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동전주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액면을 올려가지고 주가를 좀 띄워놓으면 그래도 근사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내용이죠. 이제 주가 회사를 어떻게 해서 수익성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너 외자도 유치하고 해외 수주도 따내고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주식을 늘렸다 줄였다,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일단은 일정이 임박했으니까 대한전선의 액면 병합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액면 1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액면을 10배 올리게 되면 주식수가 현재 12억 4,400만 주가 1억 2,400만 주가 되고, 주가는 1,600원대에서 16,000원으로 가니까 1,000원짜리 주가를 자동으로 만원대로 올려놓으니까 좀 신분 상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액면병합 이후에 만약에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주식수 감소에 따른 이 일시적인 매물 감소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가도 10배로 올라가는데 이게 가능할 건지, 그리고 오히려 이게 호재라고 그러면 지금 임박해서 지금 날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월요일도 지났고, 오늘 또 당일 음봉이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물론 전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면 임박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뭔가
액면 병합이 돼서 내 주식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속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변함이 없다고 보는 개념은 주식수가 감소하고 주가가 10배로 올라가게 되면 평가 자산은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저는 하락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병합 이후에 재무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없죠. 없고 제일 우려스러운 건 2022년 결산 실적으로 볼 때 대한전선의 적정 주가가 오히려 지금 1,600원도 다소 과도평가됐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얘기죠. 왜냐면요 여기 2023년도 엊그제 3월 말에 정기주주총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기주주총회의 그 성적표를 보게 되면 정말 뭐 그나마 적자는 안 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정기주주총회 실적이고요. 제가 보이기 좋게 옆에 핵심만 요약을 해놨거든요. 자본금 1240억이 총 자본이 8700억이에요. 총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기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지금 한 700% 정도가 유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원래 이게 그 영업 이익이 발생을 해서 누적되어 있는 그런 그 유보율이면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이건 지난번 10대 1로 감자를 하면서 20% 감자를 해가지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다가 이게 연결에 있어서 보면 매출이 2조 4,50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480억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대한전선의 제일 큰 문제점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2조 5천억의 그 매출을 일으키면 보통 다른 이 일반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기업들 적어도 그 매출액 비중이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그 마진이 너무 박하다는 얘기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항상 보면 매출은 2조 5천억대 매출을 일으키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되질 않아요. 그나마 이게 순이익으로 들어가면 2%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은행에다 갖다 넣었을 때도 이거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적자가 아니라는 데에서 위안은 삼기는 삼지만 이 대한전선 그러니까 전선업계가 갖고 있는 미래 성장성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방송에서 제가 누차 주장을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1,600원이라고 했을 때 퍼가 너무 높게 산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미래 성장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 인공지능 AI라든가 반도체 기업들 이런 데는 지금 뭐 적자가 몇백억씩 나도 그 미래 성장성 하나를 보고 뭐 10만원도 하고 5만원도 하면서 퍼를 100, 200 이렇게 높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선이라든가 이런 섬유, 철강, 식품 이런 쪽은 고정적인 매출로 항상 정해진 이익이 나오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퍼가 높지가 않아요. 보통 10 미만에서 퍼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회사가 공시한 주당 순이익으로 볼 때 개별은 7원에 불과하고 또 연결로 볼 때는 18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8원과 7원 요런 그 작은 그 EPS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주가하고 퍼를 계산해 봤을 때 18원일 때 무려 88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원, 개별로 보면 지금은 EPS가 7원이지 않습니까? 7원을 적용하게 되면 228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퍼가 너무 오버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결론적으로 그 뭐냐면은 주가가 못 오르는 것은 주식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사가 이런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그 영업 마진 폭, 매출액만 많고 이 순이익이 박하게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업체들이 난립돼 있어 가지고 흔히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익 구조의 개선이 없는 한 주식 수만 줄인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주식 수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12억 주를 1억 2,400만 주로 줄여놓은 거, 이 1억 2,400만 주도 결코 적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대한전선이 1,000원에서 1,500원, 또 어떤 때 운 좋으면 1,800원, 2,000원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이 장기적으로 보면 1,500원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컴퓨터를 켰을 때 대한전선이 15,000원이라고 찍혀 있을 때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돼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규 매수들을 주춤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1,500원일 때는 단기 매매를 하고 1,500원에 사서 1,600원에도 팔기도 하면서 그냥 나름 소소한 그 이익을 누리면서 매매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15,000원에 가 있으면 이 15,000원이 계속 견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뉴스에서 액면 병합으로 동전주 탈피하고 일부 신분 상승을 해보겠다고 올렸던 주식들이 주가가 결국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뉴스에서 다뤄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고 액면 병합 후에 무작정 5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이런 방송에 저는 정말 현혹되지 말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너무 장기간 볼 필요 없어요. 이 회사 하는 일이라든가 회사의 그 영업의 진척도 뭐 이런 거를 봐서 좀 흔히 조금 심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성장성이 없다, 좀 미래의 비전이 안 보인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손절을 각오하고라도 이 주식에서 빠져나오는 그 전략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목요일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혹시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와서 주가를 조금 올려주면 일부라도 물량을 던다든가, 또 주가가 떨어지면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또 들고 가서 액면병합 받아보고 혹시라도 물량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거는 시장을 본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끌려가는 그런 매매 패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투자에 어떤 때는 결단이 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대한전선 액면 병합 후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